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주변에 미국 배당주 투자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매매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 4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월투 부부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상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월투 부부가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영상에서 투자 컨셉과 원칙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겸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컨셉은 쉽고 간단하게 투자하는 걸 지향하고 있고요. 투자 원칙 첫 번째는 매월 임대소득 중 500만원과 배당금을 기계식으로 적립식 투자하고, 두 번째는 장기 보유에 적합한 우량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유 종목 중 매월 저평가된 종목의 비중을 높여서 추가 매수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통해 자산 비율을 조정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투자 컨셉과 원칙은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배당주로 돈나무 키우는 매매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투 부부의 돈나무 키우는 매매 방법은 크게 5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기 위한 월투 부부만의 매매 방법이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방법 첫 번째는 매월 마지막 일주일 정도만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매일 시황 분석이나 시세를 확인하다 보면 본업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본업과 일상에 집중하고 매월 마지막 일주일 정도만 관심을 갖고 매수하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요. 멘탈 관리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매매 방법은 급락한 종목의 비중을 높여서 집중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보유한 종목 중에 급락한 종목이 있다면 일단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요.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만한 대형 악재인지 단기 이벤트성 악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차피 장기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 이벤트성 악재로 급락했다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난 3월에 에브비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 신약 신청 검토에 대한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3월 17일에 급락했었는데요. 월투 부부는 3월에 이 원인을 파악해 봤고 장기적으로 에브비 기업 가치에 큰 훼손을 줄 만한 악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에브비 매수 비중을 약 20% 정도로 높여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조금 지나자 다시 시세가 올라서 현재는 주가가 52주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또 이번 4월에는 알트리아가 급락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 FDA는 멘톨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모든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월 19일 이 보도가 나오자 알트리아 주가는 급락하게 된 것인데요. 4월 29일에 FDA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멘톨 담배 판매 금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인데요. FDA는 내년 안에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양 시가를 금지하는 제품 표준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에는 니코틴 함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요. 어쨌든 당장 시행될 규제는 아니어서 4월 매수 비중을 약 20% 정도로 높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알트리아가 향후 어떻게 대응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유 종목 중에 급락하는 종목이 생기면 일단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장기 투자에 큰 영향이 없다면 비중을 높여서 추가 매수하고 대형 악재일 경우 관망하거나 종목을 교체해야 합니다. 매매 방법 세 번째는 자산 비중과 수익률을 고려한 매수 방법인데요. 화면에서 동그라미 종목 위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막대 그래프는 자산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산 비중은 해당 종목의 평가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매월 여러 종목을 적립식으로 매수하다 보면 종목별로 자산 비중과 수익률이 그림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월 추가 매수할 때 종목별 자산 비중과 수익률을 고려해서 매수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목 3과 종목 7은 자산 비중이 작으면서 수익률도 마이너스로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보유 종목 중에 이 종목들이 가장 저평가되었고 자산 비중도 작기 때문에 추가 매수 비중을 25%, 30%로 높게 잡았습니다.
물론 해당 기업이 회복되지 않을 만큼 대형 악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대형 악재일 경우 종목 교체도 해야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월투 부부의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 4월 매수 계획을 살펴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두 종목 합해서 매수 비중을 5%로 작게 잡았고요. IBM과 리얼티 인컴은 수익률이 높은 편이지만 자산 비중이 작아서 다른 종목과 맞추기 위해 매수 비중을 7%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헬스케어, 엠브리지, AT&T는 자산 비중과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이어서 동일하게 5%씩만 매수 비중을 잡았고요. 로키드 마틴은 수익률이 낮은 걸 감안해서 매수 비중을 14%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홈디포와 타이슨 푸드는 자산 비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16%씩 높게 잡았고요. 알트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락한 상황이라 매수 비중을 20%로 높게 잡았습니다. 에브비는 지난 3월에 높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었고 수익률 역시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4월에는 추가 매수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비중과 수익률을 고려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저평가된 종목의 주식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자산 비중을 고르게 맞춰서 리스크 분산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산 리밸런싱을 연 1회 진행할 계획인데요. 리밸런싱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은 보유자산 비중과 섹터 비중, 그리고 수익률과 향후 전망을 고려해서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가 많아질수록 비용 발생이 커지고 배당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리밸런싱할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에 부합한 경우에만 리밸런싱을 시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매매 방법은 신규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종목 교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월투 부부의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는 보유 종목 수가 가능한 15개를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배당주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종목이 너무 적은 몰빵 투자는 리스크 분산이 안 되고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할 경우 종목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개수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는 현재 보유 종목이 12개니까 신규 종목으로 3개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추가로 매수할 종목이 생긴다면 3개 종목을 더 매수해서 총 15개 종목으로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유 종목이 15개로 세팅된 후 특정 종목에서 대형 악재가 발생되면 해당 종목을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해서 다시 15개 종목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잦은 매매와 종목 교체는 배당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최종 목표는 매월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투 부부의 돈나무 키우는 매매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투자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해드린 매매 방법에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월투 부부는 돈나무 만드는 프로젝트를 통해 매매 방법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 4월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자산 비중과 수익률을 고려한 매수 계획으로 각 종목마다 추가 매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세가 계속 변동되기도 하고 주당 가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획된 매수 비율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고요. 왼쪽 그래프는 매수 계획 시점에 자산 비중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추가 매수가 완료된 후 자산 비중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눈에 띄게 차이나는 부분이 알트리아가 마이너스 7.96%였는데 추가 매수로 인해 마이너스 0.51%까지 올라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높은 비중으로 매수한 알트리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자산 비중이 3월보다 좀 더 고르게 배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추가로 매수해서 예상되는 연간 총 배당금은 846.46달러이고 연간 총 투자 배당률은 4.75%가 되었습니다. 4월 30일 기준 총 수익금은 414.68달러이고 평균 수익률은 2.33%가 되었고요. 총 매입 금액은 17,816.07달러인데요. 월투 부부가 제공하는 환전관리 툴에서 환전 내역을 살펴보면 3월 18일에 환율 1,123.53원으로 1,000만원을 환전했고요. 4월 20일에 환율 1,114.5원으로 1,000만원을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총 평균 매입 환율이 1,119원이 되었는데요.
3, 4월에 총 매입한 주식 금액이 17,816.07달러니까 1,119원에 곱해보면 1,993만 6,182원, 약 2천만 원이 원금으로 투자된 셈입니다. 돈나무 만들기 프로젝트를 3월에 시작하면서 1, 2월에 매수하지 못한 500만 원씩을 3, 4월에 합해서 1,000만 원씩 매수하기로 말씀드렸었는데요. 4월까지 2천만 원은 모두 매수 완료했고 5월부터는 500만 원씩 추가 매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월투 부부의 돈나무 키우는 매매 방법과 4월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요. 배당주 투자는 쉽고 간단하게 투자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투자 성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복리 효과와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